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207번이고요. 이번에는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배경에서 조직환경이론입니다. 206번에서요. 제가 관리이론 나무 잠깐 옆에 그려드리면서 조직환경이론,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나온 이론들이 여기 묶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이론이에요? 개방이론이죠. 개방이론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아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방 이론에 속한 거고요. 여기 이론들은 최근 10년간 7문제 나왔습니다. 얘가 기출 높다고 봐야죠. 주요 빈출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방 이론이면서 환경의 요소를 강조하고 간과하지 말라고 했던 여기 조직 환경 이론에는 지금 우리는 조직 환경 이론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예, 누가 엄마 단어고 누가 애기 단어인가? 여기에 속한 건 상황이론. 상황이론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개연성 이론이라고도 해요. 개연성 이론. 예. 이제 뭐 선생님들이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니까 좀 같이 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경제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치경제 이론을 또 학자에 따라서는요, 자원의존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자원의존 이론. 예. 이것도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제도이론, 제도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신자를 붙여서 신제도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론. 예, 그래서 조직환경이론에 속해 있는 4가지 이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론들은 환경을 모르면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걸 아는 이론들이죠. 그쵸? 예, 상황이론은요, 말 그대로 조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화 방법은 다르다. 하나의 조직 내에서도 직무의 성격이 다른 경우 그에 대한 관리 기법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상황이론은요, 말 그대로 키워드가 다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이론가들은 뭐 고전 이론 중에 뭐 관료제나 뭐 이런 과학적 관리론은 내 이론이 맞아. 또 인간관계론은 또 내 이론이 맞아. 이렇게 해서 내 이론이 보편적 이론이야. 뭐 이렇게 좀 싸웠다면 상황 이론은 얘들아 싸우지 마. 조직 이론은 조직 관리라는 건 그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그때 달라. 심지어 한 조직 안에서도 업무에 따라서 조직 관리자가 해야 되는 기법은 다 달라. 그래서 상황 이론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이론이나 보편적 이론 그런 거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 그러니까 조직 환경,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써야 되는 관리 기법, 기술도 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현재 처한 환경을 읽고 개연성 있게 이 환경은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돼 라고 그 말이 개연성, 납득이 가면 그게 맞는 거야. 최고의 이 방법만 있어. 이런 유일한 방법, 보편적 방법 그런 거 없어. 이게 상황이론이에요. 얘들아 싸우지 마. 그때 달라. 환경마다 달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치경제 이론은 뭐냐면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및 그 상호작용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건데요. 이 정치경제 이론이 사회복지 조직에 주는 함의가 좀 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직 외부의 자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윤을 남기고 재투자해서 또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론은 바로 과업 환경, 이 조직이 속해 있는 주변의 과업 환경과 조직과의 역학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 환경에서 어떻게 자원을 얻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조직의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어디에서? 외부 환경, 특히 과업 환경이라고 그러죠. 업무 환경, 과업 환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존적 문제가 생기고 이것들을 좀 알고 어떻게 100% 의존하지 않으면서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가, 이것들 그런 전략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정치적 자원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되게 자원을 강조하는데 바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말 그대로 이제 물적 자원이라면 정치적 자원은 우리 조직이
뭐 합법성을 뭐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과업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걸 획득하는 조직이 살아남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이론, 그러면 이 이론은 바로 자원을 대단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다른 말로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우리 조직을 둘러싼 업무 환경, 과업 환경에서 뭘 획득해야 된다? 자원을 획득해야 된다. 이 자원은 어떤 차원이다?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 자원은 뭐 합법성을 획득한다라는 건 이해관계나 권력관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원은 말 그대로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게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신제도 이론은요, 조금 이게 뭐 제가 볼 때 조금 이런 차원의 대비가 있어요. 정치 경제 이론은 조금 가시적 눈에 보이는 자원을 강조한다면 제도 이론은 이런 거죠. 야, 눈에 보이는 자원만이 자원이 아니야. 한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자원의 흐름을 알고 그거를 정확히 반응하고 그것에 순응해야 살아남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이론은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범이나 규칙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잘 따라갈 때 조직이 제도에 순응해야 생존성에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있다면 우리 조직과 관련된 법들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조직이 모르면 살아남을까요? 평가 나쁘게 받으면 못 살아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제도 이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원도 자원이야. 좀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이 바뀌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것에 잘 순응하는 조직이 살아남는 조직이야.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바로 제도의 순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존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동형화. 왜?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그러니까 동형화. 저 조직이 좋은 평가를 받고 모범 사례면 그걸 따라가면 어때요? 제도에 순응하면 우리도 어때요? 평가도 그다음에 생존의 정당성도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이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는데 이 제도적 동형화 과정이라 그러는데요. 제도적 동형화. 제도적 동형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제도적 동형화, 예, 요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하는데 제도적 동형화. 예, 바로 제도 이론에서 보는 거죠. 이 제도적 동형화라는 것은 여기는 그게 안 나왔나 본데요. 크게 세 가지예요. 강제, 모방, 규범 쓸게요.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아주 좀 옛날에 이쪽이 문제가 좀 나온 적이 이 세 가지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순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선 첫 번째 강제적 동형화는 법률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잘 따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 나올 때 결국은 뭘 기준으로 보겠습니까? 법대로 했나?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모방은 뭐냐면 일종의 벤치마킹을 하라는 거죠. 최고의 사례를 찾아서 그 사례를 따라하면 어때요? 바로 어때요? 제도에 순응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좋은 평가를 또 받겠죠. 그래서 성공적 사례를 따르는 걸 모방적 동형화. 지금 이 동형화가 세 가지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규범적 동형화라는 것은 전문적 규범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문직이라면 그 전문직 안의 규범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형화 현상들이 이제 제도 이론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 설명을 했고요. 예, 신제도 이론까지인가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조직권 생태 이론. 예, 이것도 조직환경 이론인데요. 이 조직권 생태 이론이 좀 재밌는 이론입니다. 다른 것들도 환경을 중요시 하는데요. 이게 가장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예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이 생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적자 생존의 원리를 받아들여 갖고요. 누가? 환경이
이 환경에 살릴 조직은 살리고 죽이고 도태될 조직은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 이론은 다른 이론들도 야 환경을 알아야 살아남아 라는 강조를 한 거는 동일한데 그 중에 가장 조직을 어떻게 피동적으로 보고 환경이 살릴 조직을 선택하고 조직은 피동적으로 선택당한다고 본 이론이 조직군 생태 이론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현재 이런 표현까지 이해하셔야 문제풀이가 가능한 지문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이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누가 조직을 선택한다? 바로 환경의 조직 선택이라는 환경결정론적 시각. 그러니까 조직은 누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선택되어지는 어떤 존재예요? 피동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결정론? 환경 결정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론에서는 이 시각이라는 게 꼭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이 선택 보존의 과정으로 생존을 설명하고 특히 이제 이 선택 과정에서 이제 누가 바로 조직을 누가 환경이 선택한다라는 거고 바로 조직은 환경에 의해 선택당하게 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선택을 강조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요 입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조직환경 이론에서는 여기에 속한 게 상황이론, 정치경제이론, 신제도이론, 조직군 생태이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환경 결정론적 입장은 조직군 생태론이고 나머지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제도이론에서 제도 동양화 과정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기출문장 체크 하나네요. 요 쪽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 이론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기출문장 체크에 조금 많이 나와서 그걸 먼저 조금 볼게요. 정치경제 이론 18, 16, 12, 10, 18, 16, 12, 예,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이 단기 기억이 되게 약합니다. 5. 예,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예, 정치경제이론 지금 쭉 나와 있네요. 예, 정치경제이론, 정치경제이론, 예, 정치경제이론, 예, 정치경제이론 생존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된다. 제가 정치경제이론의 큰 다른 명칭이 자원의존인데 어떤 자원?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정치적 자원이 뭐다? 바로 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정당성. 저 기관 우리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기관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조직 내 외부의 환경의 역할 관계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업무 환경을 강조한다 했고요. 정치경제 이론, 조직 환경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부각시킨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어떤 정치적 자원만 얘기하나요? 물질적 자원도 얘기하죠. 12회 때는 이해 집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 자원이겠죠. 그 다음에 정치경제론, 과업 환경을 중요시하고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앞서서 어떤 이론은 사회복지 조직에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다, 어떤 이론은 뭐 어떻다 했는데 정치경제 이론은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 기업같이 이윤을 남기고 투자하고 막 이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 환경의 자원을 의존하는 성격들이 이제 리얼하게 이 이론에서는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설명해 준다.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예, 그 다음에 5회 조직 이론 중 합법성과 재원, 인력 등이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는 건 정치경제 이론이다. 합법성이 정치적 자원이고요. 경제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하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거, 이게 정치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글자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서는.
예, 단어의 뜻을 알아서 문맥을 읽어내야 되는 시험입니다. 예, 그걸 좀 보시고요. 예, 이번에는 제도 이론 볼게요. 14, 13, 9. 14, 13, 9. 예. 제도 이론, 아, 여기 또 있네. 제도 이론, 제도 이론, 제도 이론. 예. 제도 이론, 뭐 신제도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에 주목한다. 예, 제도 이론, 적응 기제. 예, 적응 기제라는 게 이게 바로 아까 수능이라 그랬죠. 바뀌는 법에 우리가 잘 따르고 있나? 전문가의 규범에 잘 따르고 있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제도 이론은 막 뭐 대항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수능이에요. 수능과 적응. 이게 키워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도 이론은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주요 설명 요인으로 본다. 그렇죠. 관련 법을 잘 따르나? 그게 바로 뭐예요? 강제적, 예, 동형화의 과정인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좀 보고요. 제도 이론은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 아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모방적인 게 모범 사례에 대한 전이 행동인 거죠. 그 다음에 제도 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법률 규칙, 사회적 여론 등의 영향을 받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들에 어떻게 잘 순응하느냐, 법률에 순응하느냐, 규칙을 잘 따르느냐, 사회적 여론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 자, 각 이론들의 키워드, 이론들이 주는 함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론과 관련된 걸 조금 볼까요? 예, 20회, 19회. 상황이론, 예, 상황이론을 사회복지 관리자가 활용할 경우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변수 등을 고려한다. 그렇죠. 상황이론은 아까 개연성, 이런 변수들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의 완벽한 보편적 최고의 관리이론 이런 거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상황이론. 효과적인 조직 방법은 조직에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 이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조직 이론 없다.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어떤 조직은 경직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은 경직된 규칙과 구조가 오히려 이 조직에게 그런 게 제대로 있어야 효과적인 조직도 있다. 왜? 조직마다 처한 게 다르니까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잘 읽어내야 됩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것들을 여러 해 가리키다 보니까요. 특히 조직환경 이론에서 학생들이 이론들의 주장하는 바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왜 이 이론은 명칭이 상황이론인 거야가 설명이 돼야 되고, 왜 정치경제 이론은 다른 말로 자원의존 이론이라고 했을까? 아, 이래 해서 그렇구나. 이런 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스텝 2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대표 기출 문제 20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가 상황 이론을 활용할 경우, 상황 이론이에요. 예. 고려해야 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무슨 이론이요? 상황 이론. 예. 자, 기억, 계층적 승진 제도를 통해서 직원의 성취 욕구를 고려한다? 아니죠. 상황 이론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랬으니까 계층 뭐 이런 것들은 위계가 강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관료제 이론이에요. 베버에. 예. 그래서 관료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동작을 분석을 활용하여 표준 시간, 표준 동작. 이거는 그 과학적 관리론. 예, 관료제의 과학적 관리론은 모두 뭐예요? 고전 모형이고요. 고전 모형에 속한 이론이고요. 이 뭐 계층, 위계, 승진제도 뭐 이런 것들은 관료제의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시간, 표준 동작, 표준화, 스탠다드를 만들어라 하는 건 과학적 관리론의 키워드입니다. 디귿,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문화 변수 등을 고려한다. 그럼요. 상황이론은 그때 우리 조직이 처한 변수, 환경 변수를 읽고 그거에 맞게 반응하니까 그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 하나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조직마다 다르다, 그때 다르다, 한 조직 안에도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에서는 상황이론만 안다고 해서 답이 안 보여요. 관리이론 전체를 알아야 제 관리이론 나무 기본서에서 했잖아요. 그래야 딱 단어가 나왔을 때 아이고 얘는 관료제 동네 아이가 왜 이 단어가 일로 왔어? 이게 확 보여져야 짧은 시간 안에 풀고 답안지까지 옮긴단 말이죠.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 이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고 여러 이론의 키워드가 동시에 잡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리이론 맨 끝에 키워드로 외워보자, 시작해보자 하고 노래로 정리해드린 이유가 여러 이론들의 키워드와 이론 명칭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런 걸 좀 보세요. 자, 14회 사회복지 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로 옳은 것은 진짜 종합 문제잖아요. 여기 상황이론, 제도이론, 정치경제이론, 행정적 관리론, 동기위생이론, 여러 이론들이 한 문제의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다 등장했죠.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걸로 맞는 걸 찾으래요. 1번 상황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방법은 같다. 말이 안 되죠. 상황이론은 다 다르다라 그랬잖아요. 최고의 이상적 보편적 관리 방법 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 제도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를 주목한다. 맞죠? 제도이론은 적응 기제. 바로 어떻게 잘 수능하느냐의 능력. 이 적응 능력이 결국은 조직의 관리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도 동영화 과정도 설명했고요. 그래서 옳은 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경제이론. 외부 자원의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 조직에는 설명이 약하다. 아니죠. 오히려 사회복지 조직이 자원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주는 함의가 큰 거죠. 어떻게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지? 지역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또 어떻게 경제적 자원, 어떻게 후원자를 더 모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설명력이나 함의가 많죠. 자, 그 다음에 행정적 관리 이론, 조직 내 인간적 요소를 강조한다? 아니죠. 인간 요소를 강조하는 건 인간관리 이론이고요. 인간관계론. 지금 여기서만 설명된 게 아니라 이 기본서에서 모든 이론을 들었으면 이게 탁탁 잡히실 것 같아요. 이건 인간관계 이론이고요. 행정적 관리론 아니죠. 행정적 관리 이론은요. 굴릭, 포스트, 코르브 배우셨잖아요. 그 이론, 학파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기위생 이론. 조직 외부 환경이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일단 이게 아니고요. 동기위생 이론은 저 뒤로 가면 인사관리 때 나와요. 허즈버그라는 학자가 나온 인사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이론이고요. 뭐 우리가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2번인데 정답률 32%밖에 안 돼요. 결국은 34, 23 뭐 이렇게 분산된 걸 보면 이 문제 바로 종합 문제에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이론이 무지 많은데 3장에 이론 간의 차이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합 문제에 반응하는 공부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런 종합 문제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종합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종합 문제입니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제도이론, 조직군 생태이론, 정치경제이론, 상황이론, 자원의존이론 해갖고요. 여기서도 결국은 조직이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제도이론은 1번 제도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법률, 규칙, 사회적 여론 등의 영향을 받는다. 맞죠? 그래서 제도이론은 막 제도를 바꾸라고 막 피켓팅하고 막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법률에 얼마나 순응하고 적응하느냐, 규칙이나 규범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1번 답이고요. 나머지 왜 틀렸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군 생태 이론은 개별 조직을 분석의 단위로 삼고 있다? 아니죠. 조직군 생태 이론은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그런 문장 봤잖아요. 예, 조직군 생태 이론에서는 개별 조직이 아닌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조직군을 분석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정치 경제 이론은 폐쇄적 시각 아니죠. 개방 이론이라는 얘기 초반부터 하고 갔고요. 4번 상황 이론에 의하면 조직의 업무 환경과 기술 환경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상황에 맞게 그때 반응하는 환경 변수에 반응하는 게 잘하는 관리다라는 거죠. 자원의존 이론에 의하면 5번 조직은 내부적으로 자원을 창출한다 아니죠. 자원의존 이론은 다른 말로 이꼴 정치경제 이론이었고 정치경제 이론에서 중요시한 건 내부 환경이 아니라 외부 환경, 그 중에서도 업무 환경, 과업 환경을 강조한 이론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종합 문제인데 정답률 7%에 26, 22 마구 분산되어 있다는 건 종합 문제는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3장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의 챕터에 조직에 대한 관리 이론이 너무 많은데 근데 결국은 여기서 공부했다 하면 출제자가 뭘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이론과 이론 간의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거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좀 반응하실 수 있는 공부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요, 복습 3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보자. 1번 상황이론은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기법이 같다가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2번 조직군 생태론에서 말하는 동형화 현상은 특정 상황에 놓인 조직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과 상호 간의 모방과 전이가 일어나면서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랬는데요. 예, 아니죠. 지금 이 동형화 현상을 말한 건 조직군 생태론이 아니라 제도 이론이잖아요. 그쵸? 동형화 현상, 제도적 동형화 뭐 해갖고 아까 제도 이론이었죠? 예, 틀렸고요. 3번 조직군 생태 이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환경 선택이라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갖는데 이거 틀렸죠? 조직군 생태 이론은 환경의 조직 선택이죠. 환경의. 그래서 조직은 아까 피동적으로 선택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들은 이제 그 문장들을 제대로 읽어내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 이론 부분은 그게 힘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셔요.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말을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 강조하는 부분들이 왜 있어요? 거기서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약을 두는 부분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가져가세요. 예, 가끔 좀 귀가 따가우면 잠깐 또 쉬었다가 좀 들으시고요. 자, 4번 정치경제 이론은 폐쇄 체계적 시각을 갖는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조직환경 이론에 속한 모든 이론, 정치경제 이론을 포함해서 이것들은 조직의 환경을 잃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개방체계 이론들입니다. 예. 5번 정치경제 이론은 상황적합 이론이라고도 하며 조직을 이끄는 가치와 이념을 간과하는 한계성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아니죠. 정치경제 이론의 다른 이름은 자원의존 이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6번 제도 이론은 조직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환경 요소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이론으로 조직의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행동을 강조한다? 아니죠. 문제 이렇게 근사하게 나온다니까요. 제도 이론이 제도를 개선하자, 소셜 액션을 하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도 이론은 오히려 제도적 환경에 어느 조직이 제대로 순응하느냐, 어느 조직이 법률을 잘 따르느냐를 본다라니까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많네요. 7번 정치경제 이론은 조직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자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이론이다. 그게 아니라 정치경제 이론은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조직이 환경이 갖고 있는 바로 조직이 누가 갖고 있는 환경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필요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과 조직 간의 역학을 살펴본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조직이 환경이 갖고 있는 이런 자원을 필요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학을 본다 이거예요. 자, 8번 상황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경직적인 규칙과 구조를 가진 사회복지 조직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니죠. 상황 이론은 경직은 나빠, 유연이 좋아.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은 경직적 구조와 규칙이 있어서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한테는 경직적 규칙과 구조도 그 조직에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마다 다르다가 상황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직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경직된 구조와 규칙이 효과적인 조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예컨대 사회복지 조직 중에서도요. 일선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는 되게 업무 재량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조직 중에 사회보험 조직들,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는요. 되게 안정성, 그다음에 경직성 있잖아요. 예. 어느 파트는 뭐 반환일시금 업무만, 어느 파트는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그런 부분들이 딱딱 구조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9번.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상황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아니죠.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제도이론이 설명을 잘하죠. 왜냐하면 제도이론은 제도적 환경이 기대하는 요소에 순응하고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 책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일단은 만들 때 기존의 정답훈련에서도 왜 틀렸나에서도 기존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위에 번호 있는 건 기존에 나왔던 문장인 거고요. 번호가 없는 거는 그럼에도 여기서 학생들이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꾸준히 보다 보니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일부러 만들어 드린 거죠. 그런 어떤 수고들이 여러분들의 유용성으로 갈 때 그게 보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보람을 느끼는 작업을 좀 하자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가로 넣기로 했어요. 여러 이론의 키워드를 좀 찾아볼게요. 띵띵띵 이론,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주요 설명 요인으로 본다. 예, 바로 법적 규범이나 가치를 강조하는 거 바로 제도 이론이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제대로 적응하고 순응하느냐.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론인가 볼게요. 사회복지 조직이 과업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잘 설명해 준다. 바로 뭡니까? 자원 의존 이론 혹은 정치 경제 이론이죠. 예. 그 다음에 변이 선택 보존의 과정을 거쳐 조직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뭡니까? 조직군 생태 이론. 여기서 이 선택 누가 한다 그랬어요? 조직군 생태 이론에서 바로 환경이 그 환경에 맞는 조직을 선택하고 조직은 피동적으로 선택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4번 띵띵띵 이론은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관리 이론 없다.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상황이론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조직환경 이론으로 묶여진 이 이론들이 환경을 중요시한 건 맞는데 이론 간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라고 그거 이 정도는 알고 시험 보셔야 문제 풀려요? 라고 넣어드린 거죠. 예. 자, 그래서 키워드 207번 조직환경 이론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예, 저도 이 부분 공부가 조금 어려울 거라는 거 제가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보시고요. 또 이렇게 책 보는 게 힘들면 두 번 들어보시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설명하면 무슨 단어 나오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초점 있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반복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그것을 진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 임계점까지 조금 진득히 가보시는 학습이 되시길 바랍니다.